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가치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평범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과연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길게 쭉 늘려보면 변동성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은 제 생각엔 국내에선 삼성전자 뿐인 듯 합니다. 옆에 보시면 애플 차트입니다. 역시 상승하기 전에 평범했던 주가가 어느새부터인가 급격하게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래를 보셔도 최근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까지 다들 차트를 늘려놓고 보면 긴 횡보 기간 후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트야말로 장기 투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주가가 언제 급상승할지 또는 계속해서 오를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에서 매도해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은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의 마법과 함께 큰 수익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잘 골라야 하겠죠.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모든 결정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는 크게 네 가지 사업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E, IM, DS, 하만. 이 바로 그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C는 가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TV,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IM은 스마트폰이 대표적이고 네트워크 장비나 컴퓨터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DS인데요. 이 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가 핵심인데요. 반도체 사업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연산이나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파운드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디램과 낸드 플래시인데요. 전 세계 4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현재 삼성이 2030년까지 130조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해서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앞으로 삼성전자 핵심 미래 사업이 될 텐데요. 앞으로 얘기 나눌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팹리스라고 하죠. 이런 팹리스에서 반도체 설계 도면을 받아 반도체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TSMC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TSMC는 퀄컴, AMD, 애플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못하는 업체에서 도면만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직접 설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물량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다 하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물론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설계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고객과 수주가 없는 편인데요. 최근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7나노 이하의 차세대 CPU를 수탁 생산하기로 하면서 향후 TSMC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듯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이 주력이고 TV나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패널 점유율 역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만이 있는데요. 하만은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전장기업입니다. 전장기업이란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을 말하는데요. 하만은 삼성에 인수되기 전에 자동차 전장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자동차들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차에 맞춰 앞으로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자, 제가 사업부별로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때문인데요. 저는 기업을 투자할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팔고 수익이 높은 회사가 아무래도 믿음이 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은 IM에서 제일 높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2015년 이후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의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다른 사업에서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앞에선 반도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 추이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사업의 영업이익 대비 평균 50% 이상은 물론이고요. 올 들어서는 60% 이상이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삼성전자에게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고요. 반도체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생산 수율과 반도체 가격이 곧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근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디램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고요.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시장 전망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시적으로 늘었던 서버와 PC 수요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업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던 디램 현물가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 화웨이 때리기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반도체를 삼성과 같은 업체가 델, HP 등 컴퓨터를 만드는 세트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물량이 거래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 시장 가격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소비자와 중소유통업체 간에 거래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즉 용산 상가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현물 시장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램 제품은 전체 디램 시장의 5에서 15% 정도로 미미한데요. 그렇지만 고정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와 정보기술 경기를 미리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개월 넘게 계속해서 하락하던 디램 현물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오를 듯 하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듯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답답합니다. 물론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 언택트나 바이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줄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인지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매출에서 20% 전후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체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률 또한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선언한 2030년까지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만 달성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TSMC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50% 이상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삼성의 선택과 집중을 생각해보면 못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반증으로 반도체 비전 2030을 위해 현재 화성 EUV 전용 V1 라인에 이은 평택의 파운드리 라인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이런 행보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갑니다. 삼성에서 왜 반도체 비전 2030을 말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전면에 내세웠는지는 이 그래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하면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1등 기업이었고 저도 삼성이 최고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라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규모가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가게 될 시장의 구조입니다. 물론 전망치이긴 하지만 과거에서부터의 시장 규모를 보면 설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이 갑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센터 증축과 PC 서버에서의 수요가 분명히 늘긴 하겠지만 삼성이 잘 하지 않았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격렬한 투자는 분명 삼성을 초격차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만의 자동차 전장 부분도 포텐이 터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